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 수학 종합비움 수학감소 방식 밭작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산 3개를 넘었어요. 그죠? 적과전 종합이음, 종합이음, 과수, 종합이음 과수, 과실 4종까지 해서 큰 산 3개를 넘었네요. 밭작물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밭작물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밭작물도 11종이에요. 저희가 종합과수도 11종이죠. 종합과수는 포복자, 밤참, 매대, 오, 그죠? 호살 이렇게 갔어요. 그죠? 자, 밭작물은 마양, 제가 앞글자 딴다고 했잖아요. 마양, 고, 오, 감자가 3개, 감, 차, 콩하고 팥은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더라. 콩, 팥, 양배추 해서 11종이고요. 저희가 수익감소 보장 밭작물은 포도까지 포함해서 콩, 양양, 마포, 과고 해서 7개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항상 공통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조사죠. 사고가 접수되면 항상 제일 처음에 나가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그죠? 사고 접수 직후에 가게 될 거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가서 하는 거는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재해 입증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되겠고요. 사진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사진, 그리고 세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상을 볼 수 있는 세부 피해 사진 둘 다 필요합니다. 자,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이거 중요했죠. 그죠? 추가조사 우리가 논작물 배울 때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기억나시나요? 논작물에 4개가 있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그 다음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은 이양, 지파, 불능, 보장. 그죠?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그 다음에 경작불능, 수확량 조사. 이렇게 4가지였어요. 수확불능은 아니라고 했어요. 수확불능은 수확량 조사에 갔을 때 수확불능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그럼 밭작물에서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는 같네요. 그죠? 논작물하고 나머지 2개는 밭작물에만 있는 거 제자 들어가는 거 2개 있네요. 마늘, 재파종 조사, 양배추의 재정식 조사 해서 4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역시도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겠더라. 그죠? 실제로 조사 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잖아요. 그죠? 자, 시기별 현지 조사 및 수확량 조사 적기가 있어요. 밭작물은 계산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계산식은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종합이용 과수처럼 수확량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종합이용 과수에서 수확량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하느냐, 미터당 착가수이냐, 단위 면적당 착가수냐, 주당 착과량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밭작물도 똑같이 거기는 주당 착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죠. 더하기 미보상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밭작물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요. 그죠? 기타미는 같아요. 그죠? 그건 기타미 아니죠. 실미고기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는 실미고기 같은데, 그죠? 같은데 고사 면적 여기는 그 미보상을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암기팁이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이렇게 암기팁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실미고기, 우리가 적과전 종합이면 실미고기 수 이렇게 했죠. 조사 대상 주수를. 여기는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고사 뺐고 기수학 뺐고 타니까 미쳐요. 타작물, 그죠? 미보상을 뺐어요. 그죠? 타작물 미보상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착가수가 아니잖아요. 착가량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착과 량은 맞고요. 단위 면적당 착과가 아니니까 과일이 아니니까 여기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랑 용어를 씁니다. 단위 면적당이에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겠죠. 하지만 조금씩 그 품목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건 품목 이제 딱 각각 배울 때 따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미보상 기탐이에요.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미보상 수확량만 했죠.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럼 현지 조사 어떤 게 있을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두 있어요. 맞나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추가로 조사하는 거 들어가네요. 마늘, 재파종 조사, 그다음에 경작불능 조사가 있어요. 생육기입니다. 경작불능 조사, 종실, 비대, 기전. 나머지는 수확, 개시, 시점. 그러니까 시기는 생육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차는 경작불능 조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불능 조사가 있고요. 양배추는 플러스 재정식 조사가 있네요. 수확 직전에 들어갔어요. 모두 수확량 감소 조사가 있는데 차는 수확 직전은 없네요. 여전히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수확기에 들어갔어요. 수확기는 모두 수확량 감소 조사가 들어가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수확량 조사를 할까라는 게 중요해요. 바짝물어. 그래서 그 말을 수확량 조사 적기가 언제일까? 언제 가서 수확량 조사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짝물은 먼저 이해를 하고 다음 암기를 하셔야 해요. 자, 마늘입니다. 보통 여기에 보면 마양고, 감감감, 착, 콩, 팥, 양배추에서 땅 아래에서 자라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마늘, 양파, 땅 안에 있는 거 먹는 거 있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수확량 조사 적기가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되는 시기, 그죠?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맞나요? 나머지 땅 위에서 뭔가를 수확하는 것들 있죠. 그건 대부분 다 수확 적기예요. 그 작물의 수확 적기. 차는 조금 다르니까 잘 봐두셔야 하고요. 옥수수도 조금은 달라요. 그죠? 옥수수 다르고 나머지를 보세요. 수확 적기. 그죠? 통이 되어 있네. 이 콩의 수확 적기. 그죠? 콩의 수확 적기. 팥의 수확 적기. 양배추의 수확 적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단서 붙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뒤에 따라오는 단서가 중요했어요. 맞나요? 그죠? 마늘 한번 볼게요. 마늘은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황변했을 때, 색깔이 변했을 때, 황색으로 말랐을 때, 황변해서 말랐을 때, 또는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를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한대요. 되나요? 차는 좀 이따 할게요. 마지막에.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양파는 안에 밑에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되면 양파는 수확기가 되면 쓰러져요. 양파가 넘어져 이렇게 줄기가.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복이 완료된 때라고 해요.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쓰러져야만 양파가 수확할 시기가.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으면 양파 수확기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정식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줄기를 톡 따가지고 삽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정식하고 삽식은 달라요. 그래서 삽식 후에 120일 이후래요. 기억해야 되겠죠? 숫자가 나왔잖아요. 120일 이후. 옥수수도 좀 이따 할게요. 자, 감자입니다.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감자는 파종한다고 했어요. 그죠? 파종일로부터 며칠 뒤에 봄감자입니다. 95일 이후에. 자, 고랭지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좀 더 오래 있는다. 그죠? 110일 이후에. 됐나요? 자, 그리고
감자, 가을 감자는 똑같이 95일 이후인데요. 제주도는 항상 조금씩 늦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110일 이후에. 됐죠? 자, 수확적기 있는 거 찾아가 볼게요. 수확적기. 콩의 수확적기입니다. 콩잎이 누렇게 변했을 때, 콩잎이 누렇게 변한 게 이거가 아는 거예요. 파를 때 안 돼요. 꼬투리에 80에서 90% 이상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 이거를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후가 된대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된다. 그죠? 팥의 수확적기. 꼬투리가 70에서 80 이상 성숙한 시기. 이건 또 황색으로 변화 이런 게 없다. 그죠? 콩은 황색으로 변했을 때지만 팥은 조금 다르네요. 자, 수치도 달라요. 콩은 80에서 90입니다. 팥은 70에서 80이에요. 팥이 훨씬 더 빨리 콩보다 툭 터져가지고 땅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팥을 더 빨리 수확한다고 했죠. 그래서 꼬투리에 7, 80% 이상이에요. 콩처럼 8, 90% 놔두면 다 터져버려요. 팥은. 그래서 팥은 조금 더 일찍 성숙기가 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양배추는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양배추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죠. 이렇게 알처럼. 그죠? 그거를 결구라고 해요. 그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았나요? 차가 남았고 옥수수가 남았네요. 자, 옥수수는 보통 혹시 시골에서 옥수수 한 번이나 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수염이 약간 연한 연두빛. 그죠? 그런데 수염이 나중에 옥수수가 딸 때쯤 되면 갈색으로 갈변되죠. 그죠? 수염이 갈변되는 그 시점, 수염이 나와서 25일 이후, 그 갈변된 그때예요. 그래서 25일 이후. 근데 그러면 25일 이후가 도대체 언제인 줄 알아? 너 옥수수한테 가서 너 며칠 정도 됐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갈변됐을 때 그 정도 되는데 빵에는 25일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수염이 나온 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 제가 파란색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건 다 단답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좋은 것들이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숫자 나오는 거, 날짜 나오는 거, 퍼센트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차입니다. 차는 암기 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차는 다른 거와 달라서 수학 적기도 아니고 비대가 종료된 시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는 뭘 그냥 알아둬요. 조사 가능일 직전. 조사 가능일 직전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해요. 조사 가능일 직전이더라. 그럼 언제가 수확기일까라는 그죠? 자, 농지에 식재된 대다수의 신초가 1심 2엽. 1심 2엽은 이렇게 줄기가 있다면 이렇게 잎이 2개 나온 것을 1심에 하나의 심에 잎이 2개야. 그래서 1심 2엽의 형태를 띌 때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 크기가 정해져 있대요. 그게 잎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죠? 자, 이거를 신초장이라고 해요. 신초장은 4.8cm. 됐나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차를 한 번 더 차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있는 거 같네요. 앞으로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거 뒤에 있네요. 너무 뒤에 있네요. 너무 뒤로 왔네요. 그죠? 자, 1심 2엽의 형태라고 되어 있죠. 신초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만큼이야 하는 게 신초장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만큼이야 하는 게 신초장이고요. 엽장은 이 옆의 길이, 잎의 길이가 얼마야 하는 게 엽장이에요. 엽폭은 이 폭이 얼마야 하는 게 여기고요. 엽도 이렇게 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옆에 할 때 엽 아니고 이거 바뀌었어요. 엽으로. 그죠? 올해. 그래서 차는 암기를 할 때 5월 11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는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영구가 그죠? 영구가 지금 옆폭이 0.9잖아요. 그죠? 영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팔짝 뛰더라. 이렇게 암기를 해요. 영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팔짝 뛰더라. 또는 2판, 4판 하더라. 그죠? 영구, 여폭이 0.9.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2판, 4판, 옆장이 2.8. 신초장이 4.8. 이상일 때가 수학 적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죠? 그리고 차는 조사를 할 때 지금처럼 보세요. 신초가 1심 2업의 형태를 띄고 그죠? 옆폭이 0.9 그죠? 옆장이 2.8 신초장이 4.8 그죠? 4.8에 이르렀을 때이고 면적 조사를 할 때 보통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렇게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으면 이렇게 심잖아요. 밭작물들은. 그래서 몇 주 길이를 세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5주 길이를 세요. 4주 길이를 세요. 여기에 있는 거 수확해요. 해가지고 이 면적을 구해요. 수확량이 얼마야? 여기 면적이 얼마야? 그래가지고 이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거든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데 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는 쭉 전체로 다 심어져 있었고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차는 이렇게 규격태라는 걸 써요. 이게 20cm고요. 센티미터. 이게 20cm예요. 결국은 밑으로 하면 0.04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개 쓰냐면 2개를 써요. 2개. 그래서 차는 나중에 밑에 면적이 보통은 면적이 1한 길이 곱하기 주간 길이 곱하기 우리가 열간 거리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다 5주에 1한 길이 곱하기 그죠? 열간 거리 이런 거 오겠죠. 그죠? 또는 1한 길이 곱하기 고랑폭 이런 게 오겠죠. 그죠? 그런데 차는 지금처럼 규격태를 2개 써요. 0.04, 20 곱하기 20을 2개 쓰기 때문에 아래 면적에는 뭐가 오냐면 0.04가 0.04짜리 규격태가 2개야 이래갖고 곱하면 0.08이 되죠. 근데 다들 표본 구간을 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에서는 표본 주수를 구했지만 차나 이 밭작물에서는 표본 구간을 정해요. 그죠? 몇 구간이지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업방 저 별표 산식에 있고 표본 구간 몇 구간 몇 개지 구간까지 묻지는 않아요. 조건해주면 그대로 곱하면 돼요. 표본 구간이 만일에 4구간이야 라고 하면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한 양의 새싹의 무게를 새싹과 이미 수확한 게 있다면 기수한 것의 무게를 재겠죠. 이렇게 해요. 그죠? 쭉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한참 앞으로 갑니다. 많이 가버렸네요. 너무 그죠?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네, 그럼 차 됐죠? 그래서 영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팔짝 뛰더라.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더라. 대다수의 신초가 어떤 형태? 1심 2업의 형태를 띠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확량 조사 적기는 꼭 암기를 하셔야 해요. 7회 때는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 밭작물에서 5점짜리 단답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수확량 조사 적기는 7회 때는 안 나왔어요. 8회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현지조사 수확량 조사 적기입니다. 마늘은 잎과 줄기가 황변하더라. 얼마만큼? 2분의 1에서 3분의 2 맞나요? 마늘 파종하는 거 보이죠? 씨앗 이렇게 심는 거 파종이죠. 그죠? 파종. 자, 양파입니다. 도복이 완료된 때 이렇게 다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죠. 서 있는 거 없죠. 그죠? 이렇게 도복이 완료된 때. 고구마 이렇게 줄기 떼서 심은 거 이거를 삽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구마 그래서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이거 방지시설을 하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 제대로 안 주면 말라버리거든요. 삽식한 거 뿌리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삽식하고 며칠 뒤에 120일 이후에 됐죠.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이후에 이렇게 갈변돼요.
양배추 보세요. 결구 이렇게 안에 형성됐죠. 이렇게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에 감자는 비대가 종료된 때인데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 없고 파종을 보통 언제 했어? 파종하고 봄감자는 95일. 자, 고랭지는 좀 더 추우니까 좀 더 오래 걸려요. 110일. 자, 가을 감자는 95일인데 가을 감자 중에 제주도는 110일. 됐죠? 그죠? 고구마 구분하면 되겠네요. 감자는 110이고 고구마는 120이더라. 차는 수확 시기가 조사 가능일 직전이더라. 그죠? 수확 시기는 1심 2엽의 대다수의 신초가 지금처럼 이렇게 1심 2엽의 형태를 띨 때 이때가 차의 수확적기고 5월 10일을 초과하면 5월 10일이 기준이고요. 연구가 그죠?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8자 뛰더라. 신초장이 4.8 그죠? 옆장이 2.8 옆폭이 0.9 암기하셔야 해요. 됐죠? 그림을 보면서 암기하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죠? 콩이 빠졌네요. 콩 그죠? 콩도 8, 90% 꼬투리가 그죠? 항변하고 성숙기가 도래했을 때 팥은 7, 80% 성숙기 도달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품목별로 조사 한번 볼게요. 재파종 조사네요. 마늘이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에 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추가 조사로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면 하기 때문에 조사 시기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이때는 심사하죠. 뭘로? 그죠? 농지나 작물의 상태를 보고 그죠? 자, 실제 경작 면적하고 항상 같은지 차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면적 조사예요.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계약사항 변경합니다. 그것을 실무에서는 원장을 변경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 원장 변경해서 계약 사항 변경까지 해서 문제 풀기는 아직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는 그죠? 자, 재파종 조사는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다. 결국은 전조사, 후조사란 얘기죠. 1차 조사에는 우리가 1과목 때 배웠어요. 뭐 조사예요? 출연이 몇 개나 됐지? 라는 거 조사예요. 2차에는 출연이 원래는 우리가 어땠나요? 10 아래에 몇 개가 출연돼야 되나요? 3만 주가 출연돼야 해요. 그죠? 근데 3만 주 미만으로 출연되었어요. 그래갖고 3만 주 이상으로 파종 다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3만 주 안 된데 또 다시 파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종해가지고 3만 주가 넘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확인하냐면 파종 주수를 확인해요. 됐죠? 3만 주 안 됐는데 파종 얼마나 더 했지? 그럼 3만 주가 넘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1차는 출연 주수, 2차는 파종 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밭작물의 대부분의 모든 품목들이 전부 5주만 조사해요. 식물체. 우리가 표본 보통은 우리 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착가수를 셌어요. 됐죠? 근데 밭작물은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해요. 그죠? 산정해요.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해요. 그죠? 표본 구간수 산정하고 선정이 되겠죠. 여기도. 그죠? 선정이 되겠죠. 근데 이 표본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떻게 한번 볼게요.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해서 골고루 배치되게 표본 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주가 있다고 했으면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다. 그죠? 표본주가 우리가 5주가 필요하다. 그죠? 5주가 필요하다. 여기서 5주 했으면 띄어서 비슷한 간격을 띄워가지고 표본주를 산정했죠. 그죠? 만일에 이 표본주가 아주 평균적인 표본주가 아니다. 그러면 옆에 거 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재배 방법과 품종 등을 감안해서 골고루 배치하는데요. 이 표본 구간 안에 길이를 조사한대요. 왜?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하고 그 위에 있는 거 얼마만큼 출현됐지? 이렇게 조사하거든요. 근데 이 표본 구간에 얼마만큼 몇 주의 길이를 조사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게 재파종 조사는 8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8주. 마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른 밭작물은 전부 5주예요. 5주. 왜? 수확량 조사니까 실제로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밭작물 수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재파종 조사는 왜 그럼 8주지? 8주 또는 1m라고 돼 있죠. 왜 8주지? 라고 하는데 이 재파종 조사는 실제로 수확을 하지 않아요. 왜? 아직은 수확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종 제대로 됐는지 출현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뭘로 한다? 목측 눈으로 조사해요. 눈으로 몇 개지 이렇게 세기 때문에 8주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8주를 조사하는 거예요. 됐나요? 8주의 일항 길이와 그죠?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조사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둑이 높게 있다고 한다면 8주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주의 일항 길이와 자 두둑과 고랑을 합해서 제가 밭작물에서는 이것을 일항 폭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재더라. 이게 뭐야?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과수는 뭐였나요? 주간거리, 열간거리. 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 똑같은 말인데 밭작물에서는 일항 길이, 일항 폭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게 합쳐진 게 우리가 복분자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죠? 복분자에서 주간 길이와 일항 폭을 조사하더라. 복분자 섞여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복분자? 그죠? 자,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조사해서 출현 주수를 조사하더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8개의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됐나요? 자, 그리고 표본 구간이 몇 개? 표본 구간이 5개 남은 5개. 여기에 몇 주가 출현됐지? 그죠? 또는 5개 아니더라도 요거 안에 몇 주가 출현됐지 하면 단위 면적당 몇 주가 출현됐지 알 수 있겠죠. 단위 면적당 출현되면 곱하기 1000 하면 10아르 1000제곱미터에 몇 주가 출현됐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만 주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재파종 2차 조사입니다. 2차는 가서 이제 출현 안 됐으니까 더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파종 몇 개나 더 됐지? 여전히 표본 구간에 일항 길이와 일항 폭 조사해서 파종 주수 조사하겠죠. 표본 구간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조사해서 파종 주수를 조사하며 몇 개나 단위 면적당 몇 개나 파종됐지 알 수 있죠. 여기서 단위 면적당 몇 개 심어졌는지 파악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3만 주라고 한다면 10아르에 3만 주기 때문에 1제곱미터일 때는 30개란 말이에요. 그죠? 30개죠. 30개죠. 3만 주 빼니까. 자, 30개여야 되는데 실은 여기가 20개밖에 안 됐더라. 출현이. 그죠? 근데 여기서 파종을 몇 개 했더라? 1제곱미터 파악해가지고 요 표본 구간 면적 구해가지고 여기 파종 주수 올렸어요. 했더니 여기가 몇 주가 나왔더라? 12주가 나왔더라. 12개가 나왔더라. 그럼 32 곱하기 1000 하면 32,000 되기 때문에 3만 주 이상 넘어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직업보험금은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웠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현 피해율이더라. 표준 출현 피해를 어떻게 구했나요? 3만 주예요. 출현이 몇 개 됐어요? 마이너스 출현 주수. 기준이 뭐예요? 3만 주예요.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 나누기 3만 주. 됐죠? 그럼 재파종조사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표본 구간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구간이네요. 그죠? 1500에서 3000 미만일 때는 5구간. 자, 6구간, 7구간 쭉 있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빠 꼭 보고 가든지 간이 책자 들고 가죠. 그죠? 그래서 표본 구간 몇 구간 내가 세야 되니까 실제로 내 표본 구간 우리가 선정해야 되니까 실무를 할 때는 알아야 되지만 시험 칠 때는 이 표본 구간 시험 문제에서 준다고요. 표본 구간 몇 개지? 이것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고구마,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가 같네요. 그리고 감자, 차콩. 그죠? 그렇게가 같고. 근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재파종조사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할게요. 몇 주? 일항 길이에 8주. 그죠? 8주. 정상으로 됐을 때는 촘촘하게 다 나 있는 거 보이죠? 피해 입은 거는 그죠? 덤섬덤섬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일항 길이 뭐죠? 재파종은 몇 주? 8주. 나머지 수확량 조사는 몇 주? 5주.
자, 두둑한 것을 두둑하다, 두툼하다 해서 두둑. 이렇게 온폭 패인 것을 고랑. 이 고랑과 두둑을 합해서 이랑. 그래서 이걸 이랑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랑 길이와 이랑폭. 그래서 이랑 길이와 이랑폭. 요게 뭐예요? 표본 구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랑 길이 곱하기 이랑폭. 그죠? 그죠? 곱하기 출현 주수. 그죠? 그럼 단위면적당 출현 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재파정 보험금입니다. 10아로에 출연 주수가 3만 주 이하여예요. 3만 주. 그래서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 된 경우. 그죠? 실은 3만 주 이하 아니고 3만 주 우리 1과목에서는 뭐 3만 주 미만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산출식입니다.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비율이더라. 표준 출연 비율은 3만 주에 출연 주수를 빼고 나누기 3만 주. 기본이 3만 주, 기준이 3만 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조사해 볼게요. 전조사. 전조사에는 출연 주수를 조사하고 호조사에는 재파종, 파종 주수를 조사해요. 그죠? 자, 이랑 폭, 이랑 길이, 표본 구간수를 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표본 구간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곱하기 2, 7, 14. 14 제곱미터가 표본 구간의 넓이인데 몇 개가 나왔나요? 210개가 나왔대요. 그럼 단위 면적당 몇 개가 나왔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210 나누기 14 했더니 15주가 나왔네요. 그죠? 10아로로 기준하려면 1000을 곱해줘야 해요. 그럼 15,000주가 나왔다. 그죠? 3만주 미만 맞나요? 그죠? 3만주 미만이죠. 몇 주를 더 심어요? 15,000주 이상은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재파종 완료 조사하고 나면 이제 파종 몇 개 됐는지 확인하러 가요. 후조사에. 여전히 14제곱미터에 몇 주가 파종 주수래요? 224주가 파종 주수래요. 그럼 224 나누기 14 16이네요. 곱하기 1000 하면 16,000주. 15,000주 더하기 16,000주 했더니 31,000주. 30,000주가 넘었네요. 그러면 재파종 보험금 주겠구나. 그럼 보험금 산출해야죠. 출원 주수 가지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000주에 그죠? 30,000주 빼기 15,000주가 출연됐어요. 나누기 30,000주 했더니 50%더라. 그럼 재파종 보험금 어떻게 하나요?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원 곱하기 35% 곱하기 50% 0.5 했더니 175만원이 재파종 보험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재정식 조사입니다. 품목별 재정식 조사. 이거는 어떤 거? 양배추. 역시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지. 재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합니다. 뭘로? 농지와 작물의 상태를 보고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요? 계약사항 변경 있어요. 재정식도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네요. 재파종에는 1차 조사, 2차 조사란 말을 썼는데 재정식은 전조사, 후조사란 말을 썼어요. 전조사에는 어떤 걸 조사하느냐? 피해 면적을 조사해요.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왜요? 곱하기 피해 면적률을 곱해갖고 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피해 면적 조사해. 얼마만큼 피해 입었지? 후조사는 가서 피해한 곳에 재정식이 얼마나 됐지? 피해 면적에는 재정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재정식을 다 됐어? 그러면 처음에 피해 면적이 그대로 피해 면적이에요. 재정식이 만일에 다 안 됐어. 여기 피해 면적이 1000이었는데 여기 가보니까 재정식을 800밖에 안 했대? 그러면 1000에서 200은 지금 재정식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0 뺀 거 800. 결국은 재정시간 800 이게 피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재정식 안 한 거 뺍니다. 피해 면적에서. 그래서 꼭 재정식 한 거 이게 피해 면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걸 할까요? 면적 피해를 구해야 되니까. 1차 때 피해 면적 넣은 게 무조건 면적 피해율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재정식 한 거 안 한 거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면적 피해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왜?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0%예요. 그죠? 곱하기 면적 비율을 곱하니까 면적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피해 면적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피해 면적을 구할까라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그죠? 우리 논작물에서 식물체 우리 고사, 식물체가 수확 못하는 거, 식물체 고사가 몇 프로? 65%.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일 때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줬잖아요. 그럼 식물체 비율의 65% 피해 되는 기준이 뭐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수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정식의 양배추에서도 그럼 피해 면적이 어떤 게 피해 면적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해 면적의 기준 볼게요. 작물이 고사되거나 고사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됐나요? 그죠? 똑같죠? 우리 식물체 고사 그거하고 그죠? 수확 가능 여부지만 그 역시도 그죠? 작물이 고사되거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 같았다 그죠? 식물체 비율은 조금 달랐죠. 그래도 식물체 비율은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을 하든지 가입 식물체분의 피해 개체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면적이다 그죠? 면적만 가지고 원래 내 면적이 얼만데 이렇게 고사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같은 면적 올려주면 면적 피해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보험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올려줘서 피해 면적을 확인하더라. 됐나요? 그죠? 후조사는 어떤 거? 재정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자, 피해 면적은 재정식 안 된 거 빼면 그게 정말 피해 면적이더라. 결국은 재정식된 거? 그거 자체가 피해 면적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정식 조사 보험금입니다. 지급 조건이죠.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우리 벼에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랬잖아요. 벼는. 근데 양배추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때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이더라. 그죠? 산출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 되네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래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돼요. 실제 가입 면적이 6천, 피해 면적이 2,400. 근데 후조사 갔는데 재정식을 1,800 했대요. 그럼 원래는 피해 면적이 처음에는 6천에서 2,400이 되었을 건데 가서 보니 재정식에 1,800만 했어. 그럼 얼마를 안 한 거예요? 600을 안 한 거죠. 마이너스 600을 빼야 돼요. 마이너스 600을 빼면 결국 뭐 나오면 1800 나와요. 재정식 한 거 이게 피해 면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실제로 피해 산정식은 2400에서 재정식 안 한 면적을 빼는 게 맞아요. 그죠? 하지만 계산하면 이게 자기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 면적률을 산정합니다. 0.3, 30% 나왔네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죠. 내 부담 비율을 초과했구나. 보험금 주겠네. 800만 원 곱하기 0.2 곱하기 0.3에서 48만 원 재정식 보험금을 주네요. 됐나요? 항상 지급 조건 중요해요. 10% 초과인지 자기 부담 비율 초과인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경작불능조사네요. 경작불능조사는 우리가 논작물에서 이미 한번 맛보기로 봤다 그죠?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같아요. 이거는 경작면적하고 가입면적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사항 변경한대요. 자, 식물체 피해율 조사합니다. 65% 이상인지 봐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가입 면적분의 고사 식물체 면적 또는 가입 식물체 개체수 분의 고사 식물체 개체수를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은 항상 뭘 해야 되더라? 계약자가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더라. 신청해야만 경작불능조사 들어가요. 근데 만일에 경작불능조사 해당이 안 돼. 65% 미만이에요. 그죠? 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 수확량 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작불능조사 65%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죠? 수확량 조사 대상이 되고요. 65% 이상이더라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 필요농지로 결정한대요. 노는 달랐죠. 노는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에 무조건 경작불능보험금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학량 조사 안 들어가고 수학감수 본금 안 준다고 했죠. 하지만 바닥물은 좀 다르네요. 그죠? 알아두시고. 자, 경작불능 조사는 후조사를 항상 하더라. 산지가 폐기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시장으로 유통 안 된 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해당 비율. 했죠?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 그죠? 소수점 이하 절사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수학량 조사네요. 수학량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너무 많네요. 수학량 조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불능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하는 거 재정식 조사, 그 다음에 재파종 조사. 다음 시간에는 수학량 조사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 수학량 조사는 많아요. 왜?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요. 나머지 품목들이. 그래서 수학년 조사 내용이 많아서 지금 이 수학년 조사가 이어서 해버리면 1시간이 넘어가 버릴 것 같아서 좀 힘드시잖아요. 그럼 다음 강의 이어가지고 수학년 조사 계속 이어갈게요.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